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날씨 잭팟 마스터님과 함께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구체적으로 짜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께서 고민 있으시면요, 저희 쪽에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도 참여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 마스터님이시죠? 나이스 재판 마스터님과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활발하게 유튜브로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여전히 2부에서도 열려 있습니다. 자, 유튜브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을 남겨주시면 저희 마스터님이 실시간 답변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서수 진행일,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부의 문을 열었고요. 12시가 막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변화했을지 현재 시장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시세보시죠. 자, 일단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 좀 제한적인 부분을 보였습니다. S&P 500은요, 일단 2,852포인트까지 다시 좀 탄력을 받아갑니다. 0.34%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탄력적이죠. 6,967포인트까지 올라섭니다. 0.41%의 상승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유로FX도 초반의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24770달러로 0.37%의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골드도 다시 보시죠. 골드, 이전에 1,350달러 이탈이 한 번 있었지만 다시 올라갑니다. 1,352.5달러까지 0.42% 상승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보시죠. 크루드오일은 중반대 가격대 이후 다시 탄력 받아가면서 후반대까지 올라갑니다. 65.87달러까지 올라가면서 0.97%까지 올라가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쉬어가는 동안에 일부 종목에서 다시 한번 좀 탄력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루드오일도 65달러 후반대를 좀 훌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S&P와 나스닥도 주춤하는가 싶었더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네. 진짜 매매 포인트로 잡기에는 크루드오일이 좀 가장 좀 적합해 보이네요. 가격대가 좀 깔끔하죠. 그래도. 깔끔하게. 네, 맞습니다. 자, 일단 뭐 각종 종목들에서 시세가 나오고는 있지만 여러분께서 좀 확실하게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그런 종목들 좀 구분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크루드오일이 조금 더 깔끔한 가격대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시세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전에 일부에서는 11,000달러가 깨졌었는데요. 계속해서 11,000달러를 회복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보다는 소폭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1,71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변화된 시세까지 좀 살펴드렸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4가지 이슈도 점검을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뭐 속보 내용 전달할 것이 있나요, 김기현 PD? 네,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의 연설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번 지금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미국의 어떤 지금 상황에서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좀 비즈니스에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어떤 불공정한 무역은 이제 더 이상 좀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좀 엄포를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어떤 좀 무서운 말들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또 시장의 눈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불공정 무역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일단 좀
인트로 발언을 했는데 그 메인 발언은 어떤 발언이 이어질지 저희 신세계 안에서 확인이 된다면은 발빠르게 김경민 PD톡에서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 시세를 좀 살펴드렸을 때 변화된 부분을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은 가격대가 이렇게 변한 만큼 또 전략도 이용해야 할 테죠. 그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지수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고 각 종목들에 대해서 일부에 먼저 좀 확인을 해드렸는데 마스터님, 네. 앞서서 일부와 지금의 현재 시세 좀 변화한 전략이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네. 유로FX의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매도가 조금 더 유리하다 그랬는데 1.2475 라인대를 이제 올라타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아래쪽에서 이평 전저점 라인 무너지기 전에 이평에서 지지받았을 때는 매수적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제는 조금 관점 포인트를 바꿔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5일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손절 라인 40 라인 잡고 일단 매수 대응 가능하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당일 진폭이 지금 다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무리한 대응보다도 확실하게 차라리 65.90이나 또는 66불 라인대에 돌파돼 버리면 그 이후부터 다시 한번 전일 고점 66.6 라인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지금 조금씩 더욱더 올라오고 있는 크루드 오일인데 조금 더 시세가 더 분명하게 확인됐을 때 매수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격대인 만큼 매수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다시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뭐 앞서 오프닝 때도 해설님도 같은 말씀이셨잖아요. 뭐 접근 가능한 종목인 것 같다. 그럼 가격대라든지 전략 어떻게 볼까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크루드 오일은 조금 짧게 좀 끊어가면서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뭐 손절 라인 확실하게 긋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뭐 66불 상방 돌파를 한번 좀 시도를 해보는 것도 쫓아가 보는 것도 한 상단으로 한 20틱, 25틱, 20틱에서 한 30틱 정도 봐가면서 매매를 하는 게 어떨까 싶고 지금 흐름은. 그리고 저는 엔화를 지금 좀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구로다 총재도 지금 포럼에 같이 있죠. 그래서 멘트를 했는데 일본 경제 보통 수준 팽창 지속할 것 같다. 그리고 뭐 중기에서 장기로 물가 상승 기대 중이다. 뭐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원하는 대로 목표하는 대로 이뤄낼 것이다라는 멘트고 뭐 팽창 정책을 근데 지속한다라는 건 완화 정책 계속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 물가에 대한 부분을 또 언급을 해버렸잖아요. 그건 바꿔 얘기하면은 지금 일본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또 뜻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는 또 상승 추세로 또 좀 전환을 하면서 방금 구로다 총재의 멘트가 있고 나서부터 9,150에서 한 9,230선까지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고 유로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같은 구간 한 80% 정도 상승을 했다라면은 엔화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의 상승세밖에 안 보였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외에 이제 유로나 그 주요 선진국들의 이제 긴축이 뭔가 다들 이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유로 아니면 엔화 혹은 뭐 캐나다 달러 정도를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요. 뭐 파운드도 들어있을 테고요. 제가 볼 때는 좀 가장 공격적으로 좀 매매를 하실 분들은 엔화 상승에도 한번 베팅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 오일에 대한 전략은요. 일단 66달러를 상승 돌파 시 좀 짧은 관점으로 전략 세워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0틱에서 30틱 정도의 그런 짧은 구간 좀 목표로 삼아 보시고 매수 쪽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다보스 포럼에 구로다 총재도 함께 좀 있는 만큼 그 발언에 의해서 엔화 오늘 좀 상승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65% 상승분이고요. 9,22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에서도 매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유효해 보인다. 현재 구간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스터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서서 유튜브에 엔화도 질문을 또 답변도 해주셨고 현재 구간은 또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 구간도 지금 9,220 라인대가 돌파가 됐었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9,240 라인 최근 이제 단기 고점이었는데
9,242라인대가 돌파됐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네. 아까 전에 9,205라인대, 지금 이쪽 라인 자체가 좀 단기적으로 저항 라인인데 이 라인 자체가 일단 돌파됐을 때는 일단 매수적 관점으로 일단 계속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에서도 제가 시청자 상담을 도와드렸었는데 이러한 것처럼 지금 9,150 라인 자체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매수 방향 관점으로 일단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자면은 지금 좀 비중 줄이셔서 지금이라도 지금 매수 대응 또 가능합니다. 네. 왜냐면은 현재는 이제 120틱 차트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20선 라인 부분 일단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 라인 한 15틱 정도 잡아주시면서 공격적 대응 충분히 다시 한번 가능합니다. 그래서 9,200 한번 40 라인까지 한번 도전해 보신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근에서도 엔화는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지금 9,225포인트 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9,150을 좀 지지가 되는 선 안에서는 매수적인 접근이 계속해서 유효한 전략이어 보입니다. 현재 9,240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한 상승 여력도 충분하니까 그 부분을 좀 목표가로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부분에서 시세 변화된 부분 살펴봤고 그 안에서 현재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접근이 가능한 유효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도 짜드렸는데요. 자, 오늘 유튜브로는 마스터님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을 정말 꼼꼼하게 도와주셨고 방송하랴 또 답변 남겨주시느라 정말 오늘도 열일하는 마스터님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문자로 온 질문도 함께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상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260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일단 마스터님 구리 한번 봐주세요라고 구리 질문 주셨는데요. 네. 자, 구리 좀 먼저 시세 살펴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는요. 현재 부근에서 약보합권 움직임이네요. 3.1970입니다. 지금 구리는 일단 고점에서 좀 흘러내린 이후에 현재 구간에서 가격대는 조금의 횡보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이틀 전에는 좀 변동성이 하락,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또 그대로 반등하고 나서 그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부근에서 좀 구리 접근이 좀 가능한가요? 어때요? 지금 지난 수요일 날 한번 1월 최대 지금 재고량으로 인해서 강한 매도세 이후에 최저점을 찍고 나서 바로 한번 그 다음날 바로 반등을 해줬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위쪽에서 고점과 이제 고점에서 좀 저항을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의 관점에서도.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당일 지금 시가 라인 부분이 3.2039 라인 부분을 쉽게 돌파하지 못했을 때는 이쪽 라인에서 매도적 관점으로 그래서 손절 라인 자체는 3.2120 라인 올라타버리면 그때는 다시 한번 매수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분봉 차트로 같이 한번 보자면요. 지금 30분봉 차트를 봤었을 때 이쪽 아래쪽 구간 지지 라인 받는 부분과 그리고 위쪽에서는 좀 저항 라인 받는 이쪽 안에 박스 안에 좀 갇혀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가 라인에서 지금 매도적으로 일단은 접근했었을 때는 아래쪽으로는 3.1840 라인까지는 다시 한번 충분히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위쪽에서 저항받는 부분, 전고점만 갱신 못했을 때는 대의 관점으로 매도 충분히 다시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공격적으로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가 라인, 손절 라인 잡고 매도 대응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매도적인 관점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오늘의 시가 부분에서도 좀 들어가실 수 있는 가격대고 하방 쪽으로 일단 목표가 3.1840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리 좀 여쭤보고 있는데 해설위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같은 뷰로 좀 보는 게 네네. 지금 하방 흐름은 맞고요. 누가 봐도 지금 차트는 하방 흐름인 거고 뭐 3.182 레벨에서 이제 지지를 하는가 아니면 여기를 또 뚫고 추가 하락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추가 하락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3.1214까지 빠져도 전혀 이상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매도로 접근하시되 반등을 준다라면은 한 20, 중간대, 210 정도에서는 또 방향성이 또 지지를 하고 방향성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품은, 이런 움직임을 줄 때는 차라리 원칙을 정해야 돼요. 내가 매수로 접근하겠다. 그리고 내가 분할 매수로 하겠다. 그러면은 좀 더 눌리는 자리를 기다렸다 이제 매수 대응을 하고요. 지금 매도를 할 거면은 한 3.18까지 보고, 근데 사실 하단으로
몇 틱 지금 그렇게 큰 스페이스가 남아있는 공간이 남아있는 지금 구간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끊어가면서 좀 따라가자라는 대응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매도 쪽으로 열려있는 같은 동일한 의견이시고요. 다만 좀 짧게 끊어서 좀 가져가시는 매매가 유효해 보입니다. 그리고 3.2021을 좀 기준으로 전후로 포지션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 가격대 살펴가시면서 매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리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구리 좀 현재 부근에서도 접근 가능한지 그 부분도 살펴드렸고 앞으로의 그 다음 가격대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까요? 네. 다음 문자 상담은요, 끝자리 160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지금 다보스 포럼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다보스 포럼에서 한 트럼프 발언이 해외 선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트럼프 발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앞서서 김경희 PD의 그 분석으로도 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이 또 나올 것인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발언이 해외 선물 어떤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설위원님 지금 발언 다보스 포럼 이어가고 있잖아요. 앞서서 구로다 총리 이야기 해줬지만 트럼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좀 바꿔서 좀 질문을 한번 또 드려보고 싶은 게 네. 드려보고 싶은 게 아니죠. 2017년은 트럼프 발언에 어떤 발언에 이런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네. 움직였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또 올해는 또 트럼프 발언에 어떤 영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단 다보스 포럼의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 달러 인덱스 올 1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약세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라고 지금 매스컴에서 미디어에서 얘기할 정도로 지금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체가 주인공이 사실 트럼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까지는 그래도 트럼프의 이런 지금 멘트들이 시장에 영향을 계속 직간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 달러 약세에 대한 이제 반등을 또 어떻게 시킬지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글쎄요, 다보스 포럼에서는 강달러 쪽으로 좀 더 어제 멘트에 이어서 강달러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네. 그쪽 맥락으로 조금 화제를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예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불공정 무역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현재 미국의 번영을 함께 지켜보고 있다라는 조금의 같은 발언인데.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요? 네. 해설위원님의 추측과 좀 분석을 일단 어제 강달러 발언 추가적으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이신데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이 질문에 어떤 답변을 주실까요? 네, 저도 이제 교육기관도 운영을 하면서 또는 이제 리딩 방송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가끔씩 이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러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우리가 이걸로써 바로 투자로서 결과론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바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또 얻느냐 안 얻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약간 펀더멘털적인 부분 투자성이 강하신 분들 있고 또는 기술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적으로 충분히 갈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 자체를 이제 하셨을 때 변동성 자체가 좀 큰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 좀 기술적으로 일단은 접근을 하신 게 그리고 제 성향 자체도 약간 기술적으로 보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해외 선물이 어떻게 미치느냐. 예를 들어서 달러 자체가 좀 강세를 보였을 때는 골드가 그만큼 반대로 움직임을 보일 거고 그만큼 또 이제 통화에서도 이제 움직임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이제 해외 선물에서도 한두 종목이 아닌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로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들이 영향이 다 미쳐진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펀더멘털적인 관점보다도 기본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조금 하락세를 나타내는지 또는 이런 발언들 이후에 또는 변동성이 갑자기 나타나는 해외 선물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충분히 오늘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라는 이러한 지금 행사를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서 조금 더 대응하신 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가가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실시간 전략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는 조금 더 큰 창 안에서, 큰 뷰 안에서 바라보실 수도 있도록 시황도 분석을 도와드리는데요. 일단 시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장 저변에 깔린 분위기와 앞으로의 좀 방향성을 큰 방향에서 좀 확인하시고 또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 매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좀 구분을 잘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자로 주신 부분 저희가 좀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자, 그리고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좀 속보 내용도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경영 PD? 네, 지금 뭐 트럼프 발언에 대한 소식들이 뭐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좀 요약을 하자면 좀 자기 자랑 그리고 좀 어떤 면에서는 엄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가 말해오고 있는 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 슬로건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세계를 번영하게 할 것이다라는 굉장한 자신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잘 돼야 좀 세계로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은 또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어서 또 본인이 만들어낸 이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뭐 낙수 효과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역시나 또 무역에 대해서 이제는 네, 미국이 좀 이렇게 이제까지의 불공정한 무역을 뒤집고 이제는 우리도 좀 살아야겠다. 뭐 이런 기조로 좀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TPP를 비롯한 다른 이제 무역 협정에 대해서 이제 Mutually Beneficial Trade Agreement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쌍방이 모두 혜택을 보는 무역 협정이라면 미국은 언제나 뭐 이제 협상을 한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고요. 또 역시나 미국 경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만들어낸 어떤 업적에 대해서 또 자랑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자랑을 하면서 세계에 대해서 이제 또 미국에 와서 또 투자를 해라라는 어떤 독려적인 말도 함께 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요. 내 것은 정말 잘 지키는 느낌이 바로 들고 거기 플러스 지구촌 다 같이 살아보자. 약간 위아더 월드가 생각이 나는 그런 좀 전형적인 발언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발언이 하지만 그 프로에서는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요? 네. 왜냐하면은 너무 좀 배려하지 않는 그런 독단적인 발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국의 그런 과정이나 사정을 좀 고려하지 않은 자신만의 그 발언인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가 이렇게 뭐 쌍방이 모두 혜택을 보는 무역 협정을 원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남의 나라에 득이 되는 것보다는 역시나 아메리카 퍼스트, 이제 미국에게 득이 되는 것만을 좀 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안 이꼽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다수의 유권자들 좀 움직인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을 받았던 그 부분에서 다시 좀 어필을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업적을 그냥 한껏 뭔가 이렇게 자랑을 하고 지수 상승에 대해서도 본인이 거의 뭐 이 바지를 다 했다라고 계속 멘트를 하고 있죠. 네. 좀 단순하고 좀 보기 편할 수 있는 게 컨셉이 정말 동일하고 이어져 갑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좀 분석적으로 좀 도와드렸고 의견도 좀 추가적으로 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포럼 쪽에서 나온 의견도 발빠르게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 255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유로화를 좀 들고 가시는데 일단 접근하신 종목은 유로화 마이크로를 좀 접근하셨어요. 매도로 1.230485에 보유 중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일단 유로화 지금 마이크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시 한번 세팅을 해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로 마이크로로 좀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함께 보실까요? 네, 지금 현재 가격대를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기구로 보셔도 똑같죠? 스탠다드로 보셔도. 그렇죠. 뭐 같은 가격대이긴 한데 네, 지금 1.2463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그냥 유로FX와 이 마이크로의 차이점을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 먼저 일단 해주신다면. 스탠다드 상품과 네. 주요 통화 상품들, 지수를 제외한 주요 통화 상품들, 특히 통화 쪽은 총 3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스탠다드, 미니, 마이크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그러니까 가장 거래량이 많은 상품은 빅 유로, 그러니까 스탠다드 유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대표 상품이고, 유료 상품 같은 경우는 증거금이 현재 이게 주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합니다. 업데이트를 하고 지금 유로 FX 같은 경우는 증거금이 한 2,300불 정도 되니까 한 네. 250만 원 정도면 한계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미니 유로가 있는데 미니 유로는 증거금도 절반. 그리고 호가 움직인 대비 틱 가치도 절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는 또 스탠다드 상품의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한 25만 원 정도면은 한계약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 지금 문의 주신 분께서는 굉장히 소액으로 지금 사실 한계약 뭔가 경험 삼아 이렇게 좀 매도를 한번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지금 손실 중이세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틱 가치도 역시 그러니까 10분의 1 그러니까 장중 변동성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덜 다칠 수 있다. 그리고 초보자분께서는 뭔가 마이크로나 미니로 빅 상품, 스탠다드 상품을 한번 들어갈 때 내가 뭔가 상품의 레인지를 잘 모르겠다라면은 2번 나눠서 들어가고 혹은 마이크로 상품으로 한 10번 정도 나눠서 들어가는 연습도 초반에는 그러니까 초보자 시장 배우기, 초보자의 시장 배우기 관점에서는 괜찮은 또 거래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또 마이크로 상품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스탠다드 상품과 미니 그리고 마이크로 상품에 대해서 좀 생소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증거금과 계약수에 대한 단가도 조금 조정이 다른 가격대에 비해서 좀 다르다는 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1.2459거든요. 현재 마이크로로 봤을 때 유로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현재 매도로 반대적인 포지션이기도 하고 가격대도 지금 1.230선입니다. 마스터님 지금 손 씻고 계신데 어떠실까요? 계약수는 적어주지 않으셨네요. 네, 네네. 지금 계약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금 대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투자금을 또 가지고 대응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점 갱신 못하고 일단 무너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2 지금 4라인대 1.244라인대가 일단은 확실하게 무너져야지 다시 한번 오늘 시가와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지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본절 구간으로 일단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3일 전에 이 거래일 전에 지금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거래일 전에 진입을 하셔서 일단 틱당 사이즈 가치가 좀 작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아래쪽 하단에 지금 제가 선을 꺼놨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진입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위쪽 상단 선 거는 자체가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지고 오늘 당일 시가와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져야지 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전거래일 고점 같은 경우까지도 견디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한번 추가적으로 조금 더 견디셔서 일단 아래쪽 자체가 시가와 저가 라인 자체가 좀 무너질 수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진입가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제 트럼프가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계좌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인 데이터베이스를 뭔가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리에서 추가해서 대응 전략은 2가지예요. 지금 사실 뭔가 스탠다드 한 계약을 거래하실 수 있는데 뭔가 마이크로 한 계약을 들어가셨더라면은 추가로 한 6, 7계약 마이크로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지금 매도 단가를 높여서 빠져나올 수도 있거든요. 수익을 보고. 그런데 그렇게 한번 습관을 들이면은 자꾸 물타게 뭔가 초보시니까 이렇게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라는 전제 하에 그러니까 물타기에서 한번 사람이 성공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안 되면 계속 물타기를 해요. 그래서 내 예적금 있는 것도 깨고 넣고 그렇게 대응들을 하시는데 그런 습관보다는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한번 눌림목에서 자르시고 한번 손절을 하시고 한번 매수로 한번 바꿔 스위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과감하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좀 약간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수익 보고 나와야지라는 생각을 조금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잘못된 거래 습관이 기다리니까 오더라. 이 가격 주네 라는 습관이 네. 나중에 진짜 뭔가 나한테 진짜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손절을 한번 뭔가 더 눌림목을 볼 때 내가 가장 최저라고 생각하는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잘라보는 것도 포지션을 한번 네. 손절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뭔가 대응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로 상품의 좀 증거금을 좀 추측을 하면서 계약수, 운영 계약수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자, 그런 과정이 좀 분석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작은 상품에 대해서 조금 계약수를 늘리시고 그 안에서 이제 과정이 조금은 합리적이지 못한 네, 그런 안에서 계속 좀 매매 습관이 굳어 가신다면은 이후 매매에서 좀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좀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런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다져보시길 바라겠고 매번마다의 이 매매가 자신의 교육이고 그 다음 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좀 조언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지금 마이크로 미니는 한 계약은 한 25만 원 정도면은 좀 운영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틱 가치가 좀 낮을 텐데 마이크로에서는 한 틱당 좀 어느 정도의 수익인가요? 한 틱당 지금 생각해보면 한 1불? 그러니까 한 0.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틱 가치는 정확하게는 보면 되죠. 잠시만요. 틱 가치도 좀 작고요. 그렇죠? 증거금도 작은데. 1.25불입니다. 1.25불이요. 1.25불이고 네. 계약 단위 그러니까 뭔가 증거금도 231불 그러니까 뭐 한 25만 원 딱 절반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 좀 유의를 하실 점이 크루돌 같은 경우는 빅과 미니가 빅이 10불 뭐 예를 들어서 한 틱당 가치가 그리고 미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12.5불입니다. 이게 또 증거금은 또 절반인데 틱 가치는 또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틱이 뭐 한 두세 틱 움직일 때 그러니까 빅 스탠다드 상품이 두세 틱 움직일 때 미니 상품이 한 틱 정도 움직인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틱 가치가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은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작은 상품이든 큰 상품이든 수수료는 같나요? 네. 미니까지는 스탠다드와 미니는 수수료가 같이 동일하게 책정이 되고요. 마이크로 상품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1불에서 1.5불 정도가 다들 책정이 되는 그런 모든 거의 전 증권사의 그런 수수료 수준은 계약당 한 1불에서 골드는 대부분 1.5불이고요. 통화 쪽 마이크로 상품들은 한 1불 정도가 책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틱 가치가 낮은데 수수료가 동일하다면은 그렇죠. 아니 오히려 마이크로 하면은 이게 수수료로 똑같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여쭤봤습니다. 매매에 있어서는 중요하니까요. 자, 일단 저희가 시청자분께서 보내신 질문으로 또 좀 못 다룬 내용도 함께 좀 전달을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해외 선물 안에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과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점도 특징적으로도 같이 전달을 도와드린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5800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천연가스는 이제 어디로 봐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구리 천연가스 변동성이 좀 나왔었는데 천연가스 한번 보고 상담 도와드리죠. 자, 오늘의 천연가스 내추럴가스 흐름입니다. 2.85% 상승으로 3.534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천연가스는 구리와는 좀 반대예요. 구리는 고점에서 좀 밀렸었던 상황이고 지금 천연가스는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횡보 구간이거든요. 또 같은 가격대. 자, 천연가스 마스터님 지금 가격대에서 접근 가능합니까?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조금 지금 월물 자체가 지금 2월물하고 3월물하고 좀 가격이 다른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세는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 지금 약간 기온이 지금 생각보다 조금 더 날씨가 낮아진다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상승 요인도 좀 더 적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예를 들어 지금 2월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눌림 자체가 온다 했었을 때는 20선까지 충분히 다시 한번 기다려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지금 3월물을 지금 거래를 하실 가능성이 높으실 것 같은데요.
3월물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물치 당일 고가를 아직까지는 쉽게 갱신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현재 부분에서는 네, 매수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잠시 눌림을 기다리셨다가 3.166 라인대가 갱신이 안 됐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올려치면은 그때 매수 대응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아시아장에서 지금 단기적인 좀 상승세에 따른 고점에서 살짝 하방 압력을 일단은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상승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렸는데도 저점 라인 자체가 안 무너진다 했을 땐 그때 매수 대응을, 다만 지금 이 라인 때는 살짝 조정이나 눌림 자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매수보다도 내려왔었을 때는 다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봤을 때 아직까지 매수가 좀 더 유리하다. 그리고 30분봉 차트도 같이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매수세를 보여왔었죠. 다만 지금 단기적인 저항 라인 부분에는 일단은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눌림이 왔었을 때 다시 한번 매수 대응으로서 이 라인 구간 자체가 돌파되는지 한번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눌림 가격대가 어느 가격대라고요? 지금 3.107 라인까지도 충분히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일 시가 라인 부분인데요. 이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살짝 눌림이 오늘 고점 갱신 못하고 단기적으로 내려왔을 때는 3.165 라인 때까지 일단 내려올 수 있습니다. 3월물 가격입니다. 3월물로 보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2월물보다는 지금 3월물 자체가 거래량이 좀 더 많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주 월물이죠. 월물은 3월물이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2월물로 저희가 함께 보고 있어서 지금 어떤 가격대지라고 했는데 지금 주요로 거래되고 있는 월물은요 3월물입니다. 네, 그게 헷갈리실 때는 아니 그런데 거래를 하는데 뭔가 호가가 비고 뭔가 조금 이상하네 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다시 검색창 거래량을 그냥 보세요. 그 다음 월물과 거래량을 골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보면은 2월물 전에 이렇게 월물이 한번 뜨거든요. 예, 떠서 그 진행을 하는 이런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예, 한번 차월물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뭐 사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명백히 매수죠. 아직까지 사실 뭔가 상단에 도달해서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3.30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열려 있지 않나. 예, 뭔가 물론 3.20 자리에서 쉬고 갈 수 있습니다. 쉬고 갈 수 있는데 아직 쉬는 모습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스터님 말씀대로 뭔가 눌림목 활용해서 계속 매수로 쫓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세는 일단 긴 추세로는 상승 추세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눌림시 매수 접근으로 천연가스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07선에서 좀 눌림 구간 좀 확인하시고 좀 장기적으로 3.30까지도 21일 저점 찍고 계속 고점 갱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새롭게 우상향이네요. 갱신을 했기 때문에 어디로 보나요? 라는 질문은 조금 차트를 짧게 보고 너무 짧게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예, 가끔씩 일간 차트, 주간 차트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차트 캔들 모양만 봐도 그 전일의 캔들을 모두 좀 다 잡는 그런 고점으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여전히 상승 추세에 살아있고 매수적인 관점으로 눌림시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 의견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천연가스까지 좀 알아봤고요. 현재 36분 지나가고 있는데 좀 시장 흐름 시세 조금 살펴드리고 다시 한번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의 눌림이 나왔었는데요.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S&P는 2851.50포인트고요. 그리고 나스닥은요. 6971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한 상황이죠. 자, 그리고 유로FX도 다시 보시죠. 유로FX는 조금 움직임이 좀 적어드는 상황인데 1.2460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요. 1350달러 부근의 초반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구간 다시 1350달러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0.24% 상승분이고요. 크루드오일은요. 일단은 이전에 고점 좀 높이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65달러 후반대는 지지가 됩니다. 65.72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시세도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 7442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이번에는 방금 전에 시세 살펴드린 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을 66달러에서 66이라고 좀 보내주셔서 66달러로 저희가 좀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2계약을 물려 있습니다. 손절할까요? 라고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앞서서 좀 살펴드렸잖아요. 크루드오일 지금 65점 후반대인데 아마도 어제장에 물려
들어가셨을까요? 네, 네. 어제장에 네. 지금 들어가셔서 네, 지금 네. 계속 홀딩하시는 거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오늘 당일 시간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가 계속 유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잠깐 눌림 자체가 오는 부분은 당일 저점으로부터 딱 몇 틱 올라왔을까요? 네, 지금 정확하게 네, 103틱 올라왔습니다. 오늘 당일 진포 일단은 살짝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조정 구간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다시 한번 내려왔었을 때 65.43 라인과 네, 시가 라인 자체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조금 더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지금 이 라인 구간에서 더 무너지지도 않고 이 라인 구간에서 계속 마무리가 될 수도 또 있는 부분이지만은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되돌림만 이뤄준다면은 지금 다시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도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자 했었을 때는 65.35 라인이나 27 오늘 당일 시가 라인에다 잡고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온다 했었을 때는 일단은 지금 두 개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당일 구간 지금 고점과 당일 진폭에서 살짝 좀 더 올라온다 했었을 때는 충분히 한 계약 정도는 본절로서 마무리하시고 한 계약 정도만 다시 한번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제가 봤었을 때는 데이 트레이딩을 원래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손절로서 일단은 손실 구간이다 보니까는 오늘까지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수익 구간이나 본절 구간만 되더라도 과감하게 나오시고 차라리 차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진입자를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장에 좀 물리신 것 같고요. 일단 좀 본전까지 왔을 때 좀 과감하게 계약수에 대해서 좀 청산을 해 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좀 가격대 보시고 수익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좋은 네. 전략인 게 오늘 네. 금요일이잖아요. 네. 특히 천연가스나 크루드 오일처럼 지금 천연가스처럼 또 계절 영향이 또 민감한 또 그런 종목들은 월요일날 갭으로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뭐 오늘 손절을 한번 하고 네. 사실 월요일날 새로운 마음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예,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시청자님들의 상담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래를 좀 들어보면은 손절을 하는 게 마치 이런 말이 좀 될까요? 실패로 좀 느껴지셔서 손절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다음의 과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현재 구간에서 현명한 손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에 대해서 역시 또 현명한 대응 방법이기 때문에 좀 잘 참고를 하시고 이 다음 매매로 아주 스무스하게 좀 잘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현재 구간에서 66달러 좀 매수하셨기 때문에 좀 눌려 있으신 부분 마스터님이 현재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꼼꼼하게 상담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포럼 쪽에서 발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뭐 발언 나왔나요? 지금 네.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또 CNBC와 인터뷰를 했다라는 소식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역시나 뭐 자기 자랑의 연속입니다. 네. 지금 본인이 당선된 이후에 증시가 거의 50% 가까이 상승했다라는 자랑과 함께 만약에 본인의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이 당선이 됐다면 반대로 증시가 50% 하락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뭐 계속 이런 기조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왜 네. 예, 한 2년 뒤가 궁금해요. 예, 정말요? 재선을 하냐 마냐의 행보일 때 네. 저는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뭔가 그때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인터뷰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역시나 사람이 재밌다고 네. 이제 사람 발언에 의해서 이런 인물들의 발언 때문에 좀 우리도 저희 출연진 분들도 웃고 약간 이렇게 좀 감정 표현이 되는데 시장은 또 차트로 또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좀 확인받기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는 좀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트럼프는 힐러리가 당선이 됐으면은 지금의 증시 상승을 겪어보지 못했을 거고 오히려 50% 하락했고 50%라는 이런 과감한 숫자를 내놓다니 네, 이것도 좀 놀랍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포럼 쪽에서 계속 의견 나오는 대로 이렇게 김경윤 PD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자, 일단 끝자리 3965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해설위원님 오랜만입니다. 미국채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라고 이번 주 미국채 계속 질문 오셨거든요. 다른 뭐 분들께서도. 중요 레벨이 네네. 금리 수준으로 지금 2.65입니다. 2.65. 예, 네네. 2.65고 채권 가격 지금 사실
저는 지금 좀 뷰가 바뀌었어요. 10년보다 30년에 좀 더 집중을 이제 해야 되는 좀 구간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네. 30년물, 그러니까 뭐 플랫하게 움직입니다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장기물이 뭔가 지금 하방에 더 둔감하고 상승에 더 예민해진 상황이에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어떻게 보면 반등 구간에서 뭐 저는 사실 2.63이 지지난주에 한번 뚫렸었는데, 예, 지지난주에서 지난주 이제 초반에 이제 한번 뚫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질 때, 이제 새로운 뭔가 이제 시장이 열렸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뭐 사실 거기서 더 지금 추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달러가 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이게 03년도 때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사실 이 정도 채권이 내려간다라면 달러는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디커플링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뭐 사실 채권 가격이 이 정도면 이제는 좀 뭐 매도를 보기에는 또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매수를 슬슬 준비를 해야 되긴 하는데 네. 글쎄요, 다음 주면 이제 월말 수요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월 초 되면 또 다른 또 지표로 인한 분위기가 또 바뀔 것이고 네. 그 반등 구간에서 어디까지 올라가고 금리 수준이 만약 다시 2.5대를 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48 수준 정도까지는 충분히 네. 뭔가 조정을 받을 수 있겠고 네. 바꿔 얘기하면 또 금리 채권 가격은 또 반등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금리 수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한 2.48, 2.45 정도 수준을 우선 1차적으로 보고 있어서 예. 그때 한번 조금 2월 초에 한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채에 대해서는 현재 좀 더욱더 하락에 대한 뷰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씩 10년보다 30년을 대응하시라. 네, 예. 30년물, 좀 장기물을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예민하고 좀 시장에 좀 반영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0년물과 30년물에 대한 구분 좀 해주셨고, 최근에는 30년물을 좀 중점 위주로 좀 보시길 바랄게요. 아니, 마스터님은 혹시 국채 매매를 좀 잘하시는지? 네, 저는 일단. 지금 네. 국채 같은 경우는 조금 네. 안정성 있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는 개인적으로 사실 많이 그렇게 투자를 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다만 요즘 이제 서울경제TV에서는 이제 신세계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좀 국채를 많이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바로 더 떨어질 것 같다. 좀 많이 하락세를 지금 지속적으로 보여왔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사실 방향성을 좀 잡기가 어렵지 않을까. 네. 다만 이제 아래쪽으로 추가적으로 더 안 빠진다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해설위원님도 30년채가 훨씬 어떻게 보면 좀 더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저라면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아래쪽 구간 제 차트를 조금 더 줄여서 보면은 이 구간 지금 122-03 라인 이 부분 자체에서 좀 계속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살짝 다시 한번 반등을 나와주는지 아니면 여기서 빠진다 해서는 추가적으로 크게 빠지는 것보다는 조금 눌림만 주면서 조금 계속 조정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 흐름에 대한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지금 신세계 2부 정말 거의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 문자가 또 왔어요. 저희가 좀 짧게 좀 끊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9022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지금 지수 선물 다시 오르고 있는데 전고점 부근에서 매도 들어가는 것은 어떤가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 S&P와 나스닥 일단 지수 어떤 지수로 좀 보고 계시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일단 S&P 먼저 보면요. 2,855포인트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역시나 6,980포인트까지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에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매도로 들어가는 건 어떤지 좀 빠르게 여쭤보셨는데 지금 상황이 빠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매도적 관점 여쭤보셨어요. 마스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나스닥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스닥하고 S&P랑 어차피 같은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나스닥으로 먼저 상품 설명드리자면은 저는 고점 부분에서 매도 사실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고점을 쉽게 갱신하지 못할 수 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추세 자체는 오늘 다시 한번 아래쪽에서 지지받고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점 자체가 지금 2거래일 전에 지금 7,004 라인 부분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더 깰 수도 있는 부분이자 항상 지지나 저항은 깨라고 있는 게 지지나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매매를 조금 더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추세 좀 거스르지 마시고 현재 추세에 좀 순응해보자 라는 의견이세요. 매도적인 관점 지금은 좀 지양하시기 바라겠고요. 짧게 코멘트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저는 10분 차트인데 네.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면 저도 사실 마스터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뭐 직전 고점, 직전 저점에서 저는 사실 반대 매매 들어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수량이 5계약 이상 거래가 가능하시다면 한 계약 정도 매도 들어가시는 건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대응이 가능한 계좌라면 충분히 뭔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도 트럼프 멘트에 따라서 오늘 올라가봐야 얼마나 더 오르겠어요. 예, 분명 다음 주에 또 다시 네. 뭔가 조정을 받을 거고 지금 네. 사실 다보스 포럼 뭔가 이벤트 갖고는 뭔가 지수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하기에는 저도 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한 계약 정도는 저는 네. 뭐 묻지마 매도 한번 해놓고 뭐 오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색다른 또 전략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트럼프가 여기서 더 크게 자랑을 할 수 이보다 더 강조할 수 있는 발언이 또 나올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일단 지수까지 말씀드렸고 김경민 PD 속보 내용 전달 도와주실까요? 네. 우선 지금 다우와 S&P 500이 둘 다 오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역시나 어닝 시즌에 힘입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소식이고요. 지금 인텔의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닷컴 버블 시절에 그 수치를 회복했다. 거의 근 20년 만에 그 수치까지 올라왔다라는 속보까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P와 다우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오늘 국내 시장 좀 봐드리면 16년 만에 코스닥 지수가 910선을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까지 좀 같이 좀 같은 기조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코스피 역시 2,500선 탄탄하게 지지가 되고 있다는 점까지 국내 증시 연계해서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과 정말 다양한 상담과 전략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도와드렸는데요. 마스터님 오늘도 너무 바쁘셨죠? 네, 먼저 네. 이제 인사말보다도 네.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아까 전에 66불 라인에 5일 들어가셨던 분 네. 지금 94까지 올라왔습니다. 6팀 그러네요. 남았어요. 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지니까 올라오면은 포지션 청산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나이스테크 마스터님이 올 초 연말부터 함께 하시면서 그러네요. 조금 더 저희 방송과 그리고 시청자분들과도 이렇게 더욱더 긴밀해지는 관계가 끈끈함이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김경민 PD 너무 바빴어요. 네, 역시. 지금 이슈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저희를 좀 즐겁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보스 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소식 하나 더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또 토론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제 합치되고 있는 의견은 비트코인은 흥미로운 투자처지만 너무나 변동성이 지금은 크기 때문에 화폐로 사용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일단 다보스 포럼 중앙집권 최근에 이런 통화적인 중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제 화폐로는 아직 좀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고 투자처로만 금과 같은 그런 투자처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송준식 해설님 어떠셨어요? 예, 이번 주 약간 쉬어가는 그런 뭔가 해외 선물 장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주 다시 월말 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올해 첫 시작하고 월말장, 월초장을 동시에 겪는 주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조금 하루하루 좀 뭔가 시장 뭔가 이런 변동성에 긴밀하게 대응하시면서 뭔가 거래하시면 좀 좋은 성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마무리까지 저희가 신세계 출연진 분들과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상담 내용과 시장에 대해서 분석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2부에서 말씀드린 내용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에 갖춰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회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